안녕하세요. 솔토구루입니다. 오늘은 어, 당뇨병은 영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약사인 아사하라 도모코람 분이 지은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당뇨병은 영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이다. 당뇨의 원인이 이 영양 부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이 약물로서 이 혈당 수치만 정상화되면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그 혈압약을 사실은 먹어야 되죠. 그래서 당뇨의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치유하면은 약을 끊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라고 한다. 이들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걸 우리가 대량 영양소라 하죠. 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 B1, B2 등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은 이 대사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진대사에 문제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서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와 같은 상태가 혈액 속에서 일어나면 고혈당, 고지혈증이 되며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의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죠.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이 해결사가 아니다. 비타민은 음식물 속에 매우 적게 함유된 유기물이다. 그 중에서도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포도당의 대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비타민 B군은 체내에서 합성될 수도 없다. 한편 무기물, 미네랄이죠. 어, 어, 무기물은 우리 몸의 구성 요소인 동시에 몸을 제대로 움직이게 한다. 너무 많거나 적어도 병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속에서는 이 미네랄을 자동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죠. 자동 조절 시스템, 자동 조절 시스템 장치죠, 그죠? 우리가 이 장치를 어, RAAS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때문에 어, 이 우리 몸속의 미네랄을 적절하게 늘 유지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 너무 부족하지 않도록만 우리가 신경을 써주면 된다는 이야기죠. 이를테면 미네랄 가운데 철이 부족하여 빈혈 상태가 되면 당의 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사 작용에 필요한 만큼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먹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또 3대 영양소는 제각기 짝이 맞는 비타민, 미네랄이 있어야만 전량이 에너지로 바뀌고 그 에너지는 몸속에서 기력과 체온으로 변한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소와 비타민, 미네랄의 균형이 무너져 있다. 과거에 아주 그 농업 생산물이 획기적인 그 정산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사실은 3대 영양소가 굉장히 부족했죠. 그러나 이때는 상대적으로 비타민, 미네랄은 또 사실은 함량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3대 영양소는 굉장히 많지만은 이런 영양소를 우리가 대부분 뭡니까? 정제해서 먹잖아요. 정제 음식. 음식 보관이나 여러 가지 용도로 이렇게 정제를 하게 되는데 이 정제 음식 속에는 비타민, 미네랄이 균형이 깨져 있다.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당뇨 환자들은 굉장히 당뇨병 개선에 중시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영양의 불균형은 체형과는 관계없다. 여유였던 뚱뚱하던 섭취한 3대 영양소에 비하여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영양 부족이다. 영양의 불균형이죠. 영양 부족을 개선하지 않으면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낼 수 없고 설령 들여보내더라도 에너지로 바뀌지 않는다. 그렇기에 식이요법을 할 때는 단순히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비타민, 미네랄 부족분을 우리가 보충하는 게 당뇨병 개선의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죠. 이 점을 기본으로 하여 투약. 사실은 당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람은 일정 기간 우리가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병행하면서 점차점차 약을 줄이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적절히 맞추면 정세를 호전시킬 수 있다. 당뇨약을 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뇨병은 비만한 사람이 걸리는 질병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비만인 분들이 당뇨인 경우는 굉장히 많죠. 그러나 꼭 그런 것만 아니다. 당뇨병 발병자의 50%가 BMI 지수 25 미만의 경우가 보통 체형이다. 그러니까 50% 정도가 뚱뚱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비만하지 않다. 마련 체형인데도 불구하고 의사에게서 식사량을 줄이라는 지시를 받는 환자도 꽤 있다. 하지만 여인 사람이 식사량을 줄이면 증상이 더 나빠질 위험성이 커진다. 식사량이 줄어들면 인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양마저 줄어들기 때문이다. 당뇨병을 치료하려면 운동이 필요하다고들 한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운동을 하면 피곤만 할 뿐 정상이 호전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런 현상도 영양소와 관계가 있다. 적당히 운동하면 포도당이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세포 속으로 운반되지만 그래서 운동이 인슐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를 분해하여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꼭 필요하다. 즉 장에서 흡수되어 세포로 운반된 포도당이 대사 과정을 거쳐 이 대사 과정을 거쳐 에너지로 바뀌려면 세포 안을 한 바퀴 돌아서 3단계의 대사 경로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이제 포도당으로 만들어져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대사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세포 안에서 이 세 단계의 대사 경로를 거쳐야 에너지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3단계의 경로는 굉장히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가 해당계 과정입니다. 해당계. 당을 분해한다는 이야기죠. 해당계. 두 번째는 어, 크렙스 회로. 우리가 이 크렙스 회로를 TCA 회로라고 하죠. 크렙스는 명명한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자전달기.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이때마다 뭐가 필요하냐면요. 굉장히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사실은 이 과정에 관여합니다. 특히 어, 미네랄 중에서는 특히 미네랄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은 그 철분, 철분, 그다음에 망간, 그리고 마그네슘, 그리고 아연 등이죠. 그리고 이제
비타민 B군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되어서 이제 혈액을 통과해서 세포 안에 들어가는 이 대사 과정에도 비타민 미네랄이 굉장히 소모가 되죠. 그래서 인슐린을 도움을 받아서 당이 세포로 들어갔는데 들어간 그 당이 이렇게 해당 과정을 거치고 크렙스 회로를 거치고 전자전달을 거치면서 이렇게 이제 에너지가 되죠. 에너지. 이 과정에 굉장히 많은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있으면은 전부 에너지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그 부산물로 물과 이산화탄소만 남아서 이제 배설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 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연소, 우리가 차량으로 말하면 완전 연소가 되는 거죠. 만약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부족하면 포도당이 인슐린이나 운동요법의 도움으로 세포로 운반되더라도 대사작용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이 혈당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소변의 당 수치를 줄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포도당은 에너지로 변하지 못하여 소비되지 않는다. 도리어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쪽으로 대사 경로가 바뀌어 버린다. 혈당을 낮추는 유일한 호르몬인 인슐린이 포도당을 세포로 들여보낼 때도 미네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슐린의 작용 과정에 미네랄, 물론 비타민도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뇨병을 개선하는 핵심은 부족한 영양소, 즉 비타민, 미네랄이 이, 이 영양소를 굉장히 중요한 이 두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다. 라고 이 적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당뇨 환자는요, 일단 혈액 속에 당이 높은 사람이에요. 고혈당. 어, 우리가 이제 식후 2시간 이후의 혈당, 우리가 공복혈당이 하는데 정상인은 공복혈당이 혈액 1데시리터 속에 당이 100mg 일 때 이제 정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높아져서 170mg 1데시리터죠. 그래서 이래 되면 이걸 이제 우리가 고혈당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게 이제 200이 되게 되면요. 병원에서는 이제 약을 처방합니다. 병원이 의사가 개입하는 거죠. 당뇨 약을 처방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게 되면은 그 혈액이 이렇게 정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약을 처방받을 때 의사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절대 식후에 빠지지 말고 약을 먹고 그리고 평생 먹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렇게 약을 먹게 되면은 당 수치는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이 약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약의 부작용이 흔히 말하는 합병증입니다. 당뇨 합병증은 뭐냐면요. 사실은 혈관이 망가지는 거예요. 모든 약은 부작용이 다 있습니다만은 일단 당뇨약은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가 심해지면은 흔히 말하는 심각한 예컨대 우리가 눈에 오게 되면 우리가 실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신장 쪽에 오게 되면 이제 신부전에 오게 되고 그래서 그런 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이제 2차, 3차 다른 곳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금방 우리 읽어보신 내용대로 이 약에 의존할 게 아니고 당뇨 환자는 뭡니까? 이 혈당 조절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금방 공부하신 대로 비타민과 그다음에 미네랄이었죠. 내 몸속에 어떤 비타민이 부족하며 어떤 미네랄이 부족한지 이걸 잘 파악해 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약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을 공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역시 우리 몸에 관한 공부 그리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당뇨 환자도 뭡니까? 내 당뇨병의 원인을 찾아내서 그 원인을 치유하는
그런 공부가 된다면은 합병증 걱정 없이 어, 건강한 우리가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오늘 공부의 결론입니다.